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FDA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게 류마티즘 관절염 신약이었던 필고티닙의 승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완료 공문 CRL을 발송을 했는데, 이어서 다음 날인 19일에는 바이오마린의 치료제도 승인 보류 CRL을 발행했습니다. 두 번 연속 CRL을 보내자 뒤에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젠이랑 BMS 등이 초조해졌다고 하는데, 글로벌 제약사들도 승인 거절, 승인 보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FDA는 왜 거절했는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에 대해서 월가의 저명한 애널리스트한테도 많이 물어보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FDA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 중인 다른 약물에 대한 평가는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도 약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치료제가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젠이 혹시 승인의 영향을 받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두카누밥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데 FDA 심사 완료 목표일은 내년 3월 7일이다. 2021년 3월 7일이라는 뜻이죠. 자, 아두카누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길리어드는 재제출한 다음에 다음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 FDA가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승인이 지연될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길리어드는 승인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또 다시 제출하면은 승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승인 지연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 계속 모아서 계속 제출을 하면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최대한 진짜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내겠다, 그리고서 승인해달라, 이런 겁니다. 자,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밥이 왜 조마조마했었느냐, 2020년 11월 9일 건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지난주 11월 초겠죠. FDA 내부 검토 리포트가 긍정적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주가가 급등 44%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6일에 PCNS 패널들이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결과에서는 부정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지의 1차 지표는 충족했으나 인게이지의 대조군보다는 수치적으로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무용성 평가도 실패를 받고 임상이 중단돼서 50% 데이터 누락되었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바이오젠은 당일 거래 중지, 그래서 동종 기업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릴리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아두카누밥은 FDA 내부 검토가 긍정적이다, 주가 44%, 그리고서 자문위 결과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좀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자문위에서 부정 의견을 받았을 때 FDA에서 허가를 받는 그런 확률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패널의 의견을 FDA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 통상 부정 의견을 받은 물질이 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86%. 그러니까 100개가 자문위원회에서 부정 의견을 받았다면은 86%는 그대로 승인 거절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14%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확률. 자, 그래서 허가 거절될 확률이 높아졌으나 보안 서류 CRL 요구를 받아서 승인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음. 자, 그래서 아두카누밥의 숙명은 FDA 손에 남아있는데, PDUFA 돈을 써가지고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건데 2011년 3월 7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FDA에서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맥킨지에서 2001년부터 2010년간은 FDA 자문위원회 사례를 분석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이 나왔으면은 88%가 FDA에서 승인을 했고, 아까 봤듯이 부정 의견을 나왔으면은 86%가 FDA 승인 거절됐다. 그러니까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DA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FDA 결정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아두카누밥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승인 거절될 수도 있겠지만은 FDA가 승인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보안 서류 CRL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제 앞서 길리어드처럼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또 제출해야 되겠죠. 물론 1년, 2년 이렇게 승인이 날 때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아두카누밥이 FDA 자문위원회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한 끗 차이고 아무 이유 없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 아두카누밥은 뇌 안의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를 더 크게 시켰습니다. 기존의 아밀로이드 항체 대비 더 크게 감소를 시켰으니까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그 뇌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면은 알츠하이머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두카누맙은 베타아밀로이드 감소를 크게 시켰기 때문에 이게 치매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 그 자문위원회들도 아밀로이드 응집 강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랑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려를 표했다는 거죠.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HLB 제약을 공부하면서 지금 임상 3상에서 타우 단백질이 사실은 알츠하이머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타우 단백질을 타겟팅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았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아두카누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베타아밀로이드를 크게 감소시켜도 효능이랑 그렇게 상관관계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원인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말고 타우나 다른 후보군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이나믹했던 아두카누맙의 그런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아두카누맙의 일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때 이제 매우 성공적이라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뇌의 베타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며 치매 진행도 지연시켰다. 자, 이거를 이제 근거로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1개 이상 임상시험 이벌브 연구랑 2개의 3상 임상시험 이머지랑 인게이지 연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머지는 괜찮게 나왔고 인게이지는 안 괜찮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임상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3상 임상시험을 예비 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성 평가에서 실패를 받고 임상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 중이던 2상 임상시험도 같이 중단됐다. 신라젠이 임상이 중단되면서 회사가 완전히 이제 꺾이게 됐죠. 이게 2019년 3월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 10월에 바이오젠은 진행했던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요 이머지 연구의 고용량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치매 증상이 23%만큼 덜 악화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치료제 개발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인게이지 연구는 실패한 거였고 이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 투여군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은 고용량 투여군에서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2020년 7월에 아두카누밥 승인을 위해 FDA 우선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FDA는 우선 검토를 적용하기로 승인했다. 한 달 뒤죠. 그러고 2020년 10월 30일에 유럽의약청에도 아두카누맙의 허가를 신청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라고 하죠. 아까 봤듯이 유효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를 줄이는 걸 알겠는데 효능이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FDA 심사관 중에 한 명은 또 허가를 지지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FDA 심사관이 다 같은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명 중에서, 그리고 이제 FDA 자문위원회 회의도 있잖아요. 여기 11명 중에서 8명이 유효성 인정에 반대하는 의견. 그래서 자문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FDA에서도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거죠. 바이오젠 회사도 아두카누밥이 승인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게 아두카누밥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판 후 조사 연구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달라. 많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2011년 1월 29일에 FDA가 아두카누밥 허가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3월 7일이었는데 6월 7일로. 그러니까 좀 검토할 게 많다는 거죠. 신약 승인이 아두카누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의견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가 되는 건데 FDA 소속 심사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도 있고, 외부 전문가들은 유효성 부족해서 이건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의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은 뭐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은 누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고 또 누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겁니다, 아두카누밥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두카누맙도 살펴봤는데요. 아두카누맙은 예비 분석 결과 치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돼서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NDA 신청까지 갔죠. 그래서 이와 비교했을 때 HAB 리보세라닙은 중간에 임상이 중단된 적도 없고 상황은 아두카누맙보다 훨씬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